시알고 양일쌤입니다. 정재영의 향수 출발합니다. 자,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하면 고향의 모습들이 떠오를 거고, 그 시골 마을의 다양한 풍경들, 또 아름다운 자연의 요소들이 또 고향 그 집의 모습들, 또 고향 마을 사람들 등등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런 고향의 다양한 요소들이 이 시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겠는지를 잘 이해하고 화자의 정서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 이 시는 잘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해감상을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이 시는 정지용의 대표작이다.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네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쓰고 있다. 여러분들 고향의 모습은 청각이나 미각, 다양한 감각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시각이 가장 대표적인 감각적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 심상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언에서 고향의 그 한컷, 각각 고향의 시골 마을의 뜰의 모습, 집의 모습, 일하는 모습, 어릴 때 놀던 모습 등등등 각각의 연이 한 컷 한 컷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겠죠. 자, 그것들이 열거되고 있는데요.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장면들은 하나같이 시골에 가서야만 볼 수 있는 어떤 장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속적인 어떤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원형적인 이때 원형이란 말은 원래 갖고 있던 원래 그 원형 그대로 옛날 모습 그대로의 모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고향의 모습은 어른이 되는 화자가 여전히 그 나이가 들어서도 잊지 못하고 있죠. 자, 그 잊혀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어떤 내용과 표현상의 수법을 바탕으로 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년부터 볼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둘러 나갑니다. 넓은 벌 동쪽 끝. 자, 이거는 멀리 본 넓은 벌, 그러니까 시골 그 고향의 모습을 멀리서 본 모습, 풍경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멀리 볼 때 원경이라고 하죠. 자,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자, 옛 이야기를 이렇게 소리내어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실개천이 휘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실개천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냥 흘러나가는 시각 대상이죠. 실개천이 휘돌아 나갑니다. 옛 이야기를 지질대면서 일단 개천은 소리를 말을 할 수 없는데 이야기를 지질댔다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표현법이기 때문에 의인법이 되겠네요. 의인법. 그 다음에 실개천이 옛 이야기를 지질댑니다. 원래 실개천은 거꾸로 했습니다. 시각적 대상이죠. 근데 시각적 대상인 실개천이 소리를 낸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각적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그래서 시각의 청각화, 자, 순서가 이렇게 되겠네요. 시각의 청각화, 이런 순서로 공감각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네요. 자, 이 시가 공감각적 수법을 몇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면 표현에서 그 공감각의 감각의 전이의 순서, 청각에서 시각인지 시각에서 청각인지 이 순서에 의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여기 황소가 웁니다. 그런데 울음을 울 때 청각적
대상인데요. 역시 이걸 금빛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황소의 울음이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원래 황소의 울음은 청각적 대상인데 그 청각적 대상을 금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바꿔서 감각의 정의를 하고 있네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이런 순서를 기억해 두고요. 역시 공감각이 또 한 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피라고 하는 거는요. 해설피는요. 자, 고유어인데요. 아주 느리게 울어서 슬픈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부사적인 표현을 해설피라고 합니다. 이건 고유어죠. 해설피. 여러분 시골 가면 황소가 이렇게 울 때 한가롭게 그 황소가 우리 안에서 하품을 쩍 하면서 이렇게 매 하고 웁니다. 자, 그 소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느리게 들리는데 그 느린 그 황소의 울음소리가 뭐랄까 뭔가 슬픈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다고 표현, 느리게니까 게으르고, 자, 그게 슬픈 느낌을 주는 울음으로 들립니다. 자, 우는 곳. 자, 는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는 시간적으로 현재 시제에 해당하죠. 그러므로 첫 번째 1년에서 화자가 회상하고 있는 고향 마을의 모습은 시간적으로는 현재의 고향 마을의 모습입니다.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고향 마을의 들판 그리고 황소의 풍경을 묘사했죠. 자, 원경을 묘사했습니다. 자,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럼 이거 이제 각 연의 끝에서 반복되고 있죠. 여기도 한번 나왔고 여기 또 한번 2연에 나옵니다. 3년 또 나오죠. 이렇게 각 연의 끝에 위치해서 일정한 위치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후렴구라고 하죠. 여기 후렴구의 기능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특징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여기에 사용된 하나만 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 고향 마을의 모습을 꿈엔들 잊을 수가 없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리법을 쓰고 있고요. 각 연에 반복되고 있으므로 반복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잊지 못한다는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네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반복보기 쓰였고 따라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후렴구의 기본적 기능에 대해서 우선 주목해서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2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연은 자, 내용이 어떻게 보입니까? 장면이 고향 마을의 장면이 한쌤이 아까 연마다 대상이 달라지면서 바뀐다고 했죠. 2연은 어떻게 바뀝니까? 질화로에 재가 씌워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에 말을 날리고. 자, 그럼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제 2연에 자, 아버지가 등장하네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2연의 주인공. 자, 시간은 지금 밤이네요. 밤 시간입니다. 시간은 밤이고요. 자, 그리고 빈 밭에 밤바람 소리가 좀 소리는 청각적 대상이죠. 자, 좀 소리는 들리는 대상인데 그걸 달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달려간다는 건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네요. 청각을 시각으로 바꾸어낸 감각의 전이가 있는 공감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그 밤에 아마 화로를 피는 걸 봤을 때 시간, 그 1년 중에 겨울인 것 같네요. 겨울 시간에, 겨울이라는 계절의 밤 시간에 주인공 아버지가, 자, 졸음에 겨우 신들은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신다.
자, 베개를 돋아서 지금 아마 시간 역시 현재에 해당하는 현재. 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네요. 자, 주인공 아버지의 모습을 현재 시간에 자,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다음 3년으로 넘어. 3년의 주인공 또 대상은 고향의 어떤 대상으로 바뀌었을까요? 주인공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주인공이 화자로 바뀌었네요. 화자로. 어릴 적, 옛날 어릴 적 화자로 이 연의 시적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꿈을 꾸거나 어떤 동경하는 내용을 표현했겠네요. 이상이나 동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워. 어렸을 때 뭐 꿈을 꾸죠.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등등등. 자, 함부로 쏘은 화살. 여러분, 이때 화살을 진짜 어린아이가 화살을 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여러분, 화살을 쏜다고 하는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릴 적의 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꿈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어떤 장군 됐다가 경찰관이 됐다가 무슨 대통령이 됐다가 무슨 과학자 됐다가 등등등 수시로 바뀝니다. 막 생각해 보는 거죠. 함부로 쏘는 겁니다. 자,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자, 여러분, 이때 들판에 나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죠. 풀섭의 이슬에 함추름. 여러분, 함추름은 물방울이나 이슬 같은 것들이 흠뻑 가지런하게 흠뻑 젖은 모양을 가리키는 고유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설피, 함추름 이와 같은 우리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휘적시 던, 이런 던이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는 문법적으로 어떤 시제를 표현합니까? 과거 시제에 해당하네요. 아까 1, 2년은 시간이 현재였는데 현재 3년에서는 지금 과거로 시간이 백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선어말 어미, 자, 는, 던 이와 같은 선어말 어미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릴 적 과거에 대한 3년의 주제는요. 어릴 적, 화자의 어릴 적, 꿈만왔던 화자의 어릴 적 과거에 대한 그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3년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사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딱 나오네. 어린 누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밤물결 같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누이의 모습을 약간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비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검은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 요거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 이따가 적읍시다. 여기 머리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뒤로 뚝 이렇게 묶은 모양 있죠. 우리가 이건 귀민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누이가 아마 검은색, 아주 새까만 머리였던가 봐요. 자,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아주, 똘똘하고 뭔가, 초롱초롱해 보이는 단정한, 예쁜 모습의 누이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누이와 주인공 또 있네요. 주인공 아내까지 있습니다. 아마 여동생이죠. 이 여동생을 떠올리고 그리고 아마 일찍 결혼한 어린 아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다. 그냥 못생겼다기보다는 이건 수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수한 모습의 아내가 사철 발벗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뭐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신발도 귀했겠죠. 그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던 농사일을 하고는 아내의 모습을 노동하던 아내의 모습. 따가운 햇살이니까 어때요? 노동의 어떤 힘듦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향 마을의 이 모습이 평화롭고 뭔가 그리운 대상이지만 그 아내의 모습은 뭔가 힘든 노동의 모습에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또 떠올리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고달픈 어떤 일상을 우리가 고향 마을의 모습에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삭 죽던 곳 역시 과거의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 그래서 1년 현재, 3, 4년은 과거가 되겠네요. 그것이 역시 천마 꿈의 리칠리아. 제목을 만들어 보면요. 고향 마을의 어린 누이, 예쁜 누이와 농사 일하느라 고생했던 아내,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네요. 마지막에는 성근별, 아니면 성근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이가 벌어진,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넓은, 그러니까 성근별, 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시간이 이제 밤이네요. 아까 사연의 대상은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고, 그리고 과거의 모습이 시간은 낮 시간이네요. 과거의 낮 시간인데요. 지금 오연봄의 성근별이니까 밤 시간이 되겠습니다. 밤 시간에 별이 떠 있는 하늘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별들이 하늘에 이렇게 별이 촘촘히 떠 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간격을 두고 드문드문 떠 있는 걸 성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알 수도 없는 그 별이 모래성으로 어떻게 여러분 별이 발로 옮깁니까? 발로 옮긴다? 이거는 활류법이 되겠네요. 활류법. 그리고 별이 하필 모래성, 이런 모래성은 어렸을 적에 시골 바닷가에서 쌌던 거 아닙니까? 이 모래성을 쌓는다고 하는 거는 어떤 어린이들과 연관된 동화적인 어떤 모티프, 동화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별이 발을 옮긴다고 하는 건 별이 이렇게 진다는 뜻이죠. 별이 진다. 따라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리까마귀가 우디짓고, 이러면 서리까마귀는 아마 가을, 늦가을, 깊은 늦가을 시간인데요. 그 늦가을에 날아가는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마 11월 달쯤 된 것 같아요. 추수가 끝나고 초라한 지붕. 아마도 고향마을의 화자 정지용의 고향마을의 그 고향집은 부잣집은 아니었나 봐요. 초라한 지붕, 가난한 형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때요? 가족들이 흐릿한 불빛에 도란도란 다정하게 이렇게 소곤소곤 이야기를 정답게 주고받습니다. 역시 시간이 현재 시간의 모습을, 현재 고향말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중에 늦가을이 되겠고, 그리고 밤 시간이 되겠네요. 흐릿한 불빛이니까. 도란도란 거리는 고향 마을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난했지만 단단하고 화목했던 모습,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그런 가족의 모습을 화자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시간이 현재 시제 이렇게 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중심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압축해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운율은 내재율이죠. 외형률이 아니고 내재율, 후렴구 반복이 있지만 내재율, 우리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운율인 거지, 그게 시조나 가사처럼 형식적인 외형적인 어떤 운율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 기억해 주시고요. 소재는 기본적으로 시골에만 있는 향토적 소재가 되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각 같은 공감각 같은 감각적 심상을 많이 쓰고 있고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회화적인 것 혹은 묘사적인 어떤 수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련한 그림을 차분하게 떠올리고 있죠. 고향 마을의 모습을 한 컷 한 컷 차분하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향 마을 그리워하는 거지 전원 생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건 아니죠. 전원에 대한 동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주의합시다. 자, 그 다음에 후렴구의 사항을 한번 여기 여러분 정리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한 별표한 세 개. 기본적으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주제, 자, 주제를 강조하고 혹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겠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율형성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일정한 그 강연의 끝부분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형태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너무나 뻔한 기능이 되겠네요. 연의 끝에 놓여있기 때문에 연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자, 내면의 의식과 여러분들 강연의 어떤 그 대상은 뭐 고향 마을의 원경,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어린 누이와 아내, 화자의 어렸을 적 모습, 고향 마을의 가족의 모습 등, 자, 이렇게 외부의 정경과요. 그 다음에 내면의식을, 이때 후렴구는 내면의식을 표현한 것이죠. 그곳이 참나 꿈에 들 이칠리야. 라고 하는 그리움이라는 내면의식과 고향 마을의 외적 정경을 균형감 있게 제시하고요. 그 다음 시상을 압축합니다. 정서를 집약하고 있죠. 그리고 감정과, 여러분 주의합시다. 감정과 정서를 절제하는 걸까요? 강조하는 걸까요? 그죠? 절제 아니고요. 절제 아니고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시의 운율형성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 동일한 통사구조.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자, 그런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자, 혹은 뭐가 뭐 하는 곳, 그죠? 초라한 지붕, 뭐 이삭 춥던 곳, 내지는 휘덕쉬던 곳, 뭐 하는 곳 이렇게 특정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 후렴구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요소에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주요 표현법, 표현의 특징 한번 더 정리. 후렴구의 반복법 쓰였고요. 뭐뭐 이칠리아 서리법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 아까 환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이야기는 자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공감각과 자, 감각적 심상을 많이 사용하고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 자, 5번 발표할게요. 이 시의 배열은 자, 병렬적 구조이다. 유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기승전결처럼 이렇게 시의 흐름이 이렇게 쭉 처음 시작해서 높아졌다가 결말까지 오는 이와 같은 기승전결의 방식, 위적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1년도 그리움, 2년도 그리움, 3년도 그리움, 4년도 그리움 똑같이 쭉 이렇게 일자로 갑니다. 그래서 일자로 가기 때문에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점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고요. 향토적 소재를 쓰기 때문에 친근감을 주고요. 자, 아름답고 정감발인 우리말 아까 뭐 나왔죠? 함초름.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해설피. 이와 같은 우리 고유를 사용했다는 점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다음 4번 주의합시다. 밑에 다음 페이지에 자, 공간, 시간, 대상의 변화 양상을 정리해봐라. 우선 강연의 주인공이죠. 대상은 고향의 풍경, 원경이죠. 원경, 그죠? 외부 풍경입니다. 자, 그 2년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그 다음 3년은 어린 나였고요. 누이와 아내, 가족 이렇게 대상이 바뀌고 정서는 어떻습니까? 고향 풍경 즐겁죠? 늙은 아버지, 자, 집베개를 두다 보이신다. 자, 약간 늙으신 아버님은 약간 쓸쓸한 풍경이네요. 그 다음에 어린 나, 어렸을 때 즐거웠고 누이와 아내 고생하고 있죠. 마지막 가족들이 화목하게 이야기하는 낙, 이렇게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약간씩 바뀌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도요. 고향의 일련의 풍경은 실개천과
그 다음에 들판의 모습이 나오죠. 외부의 원경이고요. 늙은 아버지가 집베개를 다 구이시는 곳은 내부의 안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린 나가 화살 쏘던 곳, 외부의 벌판, 그 다음에 누이 아내가 일하는 곳, 외부의 벌판, 가족이 도란거리는 곳, 내부의 방안, 이런 식으로, 자, 밖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다시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안과 밖이, 자, 공간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외부에서 내부로 번갈아 바뀐다는 점, 그리고 시간도요, 1, 2년 현재, 3, 4년 과거, 마지막 5년 현재에서 현과 현으로 순환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직선적 구성이 아니고요, 순환합니다. 순환. 현재가 두 번 났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135년은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2사에는 가난하고 고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계절도요, 바뀝니다. 자, 1년의 봄, 2년의 겨울, 3년의 봄, 겨울, 4년의 가을, 5년의 가을, 이렇게 바뀌고요. 시간도 낮밤, 낮으로, 밤으로도 바뀌네요.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시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의 경과를 알려주는 소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질화로가 식었다, 별이 발을 옮긴다. 이것은 역시 시간의 흐름이죠. 밤이 깊어가는 것. 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요 시어의 의미 정리하는 거, 굉장히 단어 의미도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지줄된다,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한다, 다정하게 이야기한다. 아까 해설표 얘기했죠. 문제만 느린데 약간 슬프다. 함추룩 젖은 모습이 가지런하고 곱다. 휘적시던 마구적시다. 성근 드문드문 있다. 서리까마귀 소리 내릴 무렵에 날아가는 까마귀. 자, 이렇게 기억이 되면서요. 자, 설명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향수가 어려운 시는 아닌데 문제 나올 때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찬찬하게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만점을 향해서 화이팅! 안녕!